안녕하세요. 이런 글 처음 써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 되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아기 낳고 한 4년 정도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한 1년 반 정도 회사 다니고 얼마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저희 둘 다 성인 되고 얼마 후에 이혼을 하셔서 다들 따로 사십니다. 어쩌다 보니 친정도 시가도 그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외동, 남편은 3살 아래 여동생이 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움은 하나도 못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좀 서운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도 뭐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고 있으신데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라서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성실하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낸다고 전세 얻는데 못해라고 2천만 원 주신 거랑 대출받고 해서 진짜 조그만 전세 얻어서 살게 되었고 가전제품이랑 가구 이런 건 다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샀고요. 그렇게 한 3년 살다가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조금 큰 집으로 옮겨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쓴 이유는 다름 아닌 시누이 때문인데요. 사실 시누이랑의 관계는 처음에 좋았던 편입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낸 것 같아요. 시누이가 저희 결혼하고 한 1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직구하고 하면서 한 3주 정도 지낼 곳이 없어서 제가 흔쾌히 우리 집에서 지내자고 했고 마침 그때 차다이 태어나고 몇 달 살아도 되냐고 해서 남편이랑 주말 부부로 지낼 때라 적적하지도 않고 그러라고 하고 좋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시누이네도 결혼한 뒤로 시누이 남편, 시엄마 이렇게 해서 자주 보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갈 때도 많았고 시누이네 아기 낳고 조금 덜 보긴 했지만 저 직장 다니고 하기 전까지는 뭐 자주 보고 지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봤으니까요. 시누이네랑 따로 볼 때도 많았지만 대부분 시엄마도 거의 같이 봤는데 사실 저랑 저희 남편은 어머님 집도 몰라요. 혼자 사는 친구 집에 얹어 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어디 사시는지 사시는 집 앞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여쭤봐도 알아서 뭐 하냐며 너넨 너네끼리 잘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면 된다 신경 쓰지 말아란 식으로 세상 멋지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은 내심 서운해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일단 저랑 시엄마랑 시누이랑 관계는 겉으로 볼 땐 엄청 사이좋고 잘 지내는 편이었고 제 주변 사람들조차 의아해할 정도였죠.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 시누이랑 시엄마가 왜 그렇게 집에 자주 오냐? 안 불편하냐?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실 세세하게 서운하고 좀 그런 건 있어도 안 좋은 마음 생길 정도는 아니었고 어머님도 오시면 저 힘들다고 나가서 밥 먹거나 시켜 먹거나 했는데 이게 직장 생활 시작하고 하면서 그런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 저도 사실 주말에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할 법인데 일요일 아침에 불쑥 단톡에 오늘 뭐하냐 점심이나 먹자 아니면 집 근처다 차나 한잔하자 이런 식이 만남이 많다 보니 좀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산에서 커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남편이랑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양가 부모님이 따로 사시다 보니 명절이나 뭐 어버이날, 생신 이럴 때도 참 바빠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장남이시고 시골에 시할머니도 계셔서 명절 때 늘 시할머니 댁에 갔는데 아버님이 직업 특성상 명절에 못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만이라도 가는 거였는데 시할머니 댁은 명절에 많이 안 막히고 가도 5시간, 6시간 거리라 다녀오면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어머님은 이혼하셨으니 당연히 안 가시고 명절에 저랑 작은어머님, 시할머니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올라오는 길에
저희 아빠랑 저희 친가가 있어서 뭐 설이나 추석 둘 중 한 번은 들러서 밥 한 끼 먹고 오고 그러는 정도라 저희 친정아빠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서울 올라와서 시아버지랑 신혼애랑 약속 잡아서 또 밥 한 끼 먹고 친정엄마한테 갔다가 또 집에 오면 시어머니랑 신혼애 또 보고요. 연휴가 길면 자고 간 적도 몇 번 있고 아니면 연휴 앞뒤로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늘 이런 패턴이라 명절이 바쁘곤 한데 어머님도 항상 너희가 고생이다 말씀해 주시죠. 보니까 작년 설 연휴가 2월부터였네요. 작년 1월 말쯤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좀 크게 나서 결국에는 폐차 처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 차로 계약해서 출고가 2월 말쯤이라 2월엔 거의 뚜벅이 신세였는데 연휴 직전 주말. 그러니까 2월 3일 남편 친구들 모임이 신혼의 동네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모임 들렀다가 신혼에도 갈 생각으로 아기 둘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죠. 참고로 신혼애랑 우리 집은 경기도 끝에서 끝입니다. 그때도 어머님 같이 가셨고요. 저녁 모임 잠깐 갔다가 신혼애 가서 야식 시켜서 맥주도 한잔하고 기분 좋게 다음날 집에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혼애랑 시엄마랑 괌으로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다녀오시고 어머님이 연휴 시작 며칠 전에 회사 앞으로 오신 거예요. 점심이나 먹자고 여행 가실 때 남편이 용돈 쓰시라고 50만 원 드렸는데 그걸로 본인 시계도 사시고 신우랑 시엄마랑 저랑 커플링도 사줬다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설엔 차도 없고 하니 시할머니일 때 가지 말고 쉬라고 하시면서 시골 안 가니까 신혼애랑 밥이나 한 끼야 먹자 가볍게 말씀하시길래 알겠다고 하면서 일요일 점심 괜찮으시냐고 해서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신우한테도 카톡으로 어머님 만나서 선물 받았다 고맙다고 얘기하고 설 때 일요일 점심 먹는 거 괜찮냐 해서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설 연휴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 때 단톡에 토요일을 보는 거예요. 일요일을 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보기로 한 거 아니냐. 토요일이 편할 것 같음 그렇게 하자. 그럼 우리가 친정 와 있으니까 토요일에 신우는 동네 가까운 시내에서 보는 게 좋겠다고 했죠. 저희가 차가 없으니 들어가는 길에 볼까 한 거였고요. 일요일에 보자고 한 건 친정엄마가 토요일에 저희 태워다 준다고 해서 그런 거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식당에서 세배를 할 순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러길래 뭐 어쩌라는 거지 하니까 남편이 그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하고 답을 보냈는데 그냥 다음에 봐요 하고 단톡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나쁜 듯이 단톡방을 나가버리니 황당하고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 단톡에 저희 남편, 신우 남편, 시엄마 이렇게 있는데 다들 황당했는지 그러고는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렇게 단톡방 나가버리고 결국 일요일에 시엄마만 우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남편이 땡땡이는 왜 안 온 거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 꺼냈는데 시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약간 화내시는 말투로 너희가 동생 입장 생각해서 명절 때라도 챙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 입장만 계속 얘기하시면서 걔가 명절에 시댁 갔다 와서 친정이라고 갈 데도 없는데 오빠 집을 친정처럼 와야 한다는 식으로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 때라도 너희가 걔네랑 일정 맞춰서 1박 2일로 명절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참다가 어머님께 서운해서 말씀드렸죠. 어머님 자꾸 아가씨 생각만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저희는 매번 시할머니 때 갔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 이렇게 다 따로따로 다 봐야 하는데 아무리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사이가 좋고 편하게 지낸다고 해도 저도 아무래도 친정에서 지내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냐?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집이 친정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최대한 예에 갖춰 말했는데 그래도 좀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며 서운하단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알았으니 그만하자고 하면서 말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신우한테도 시엄마한테도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일 하나로 나쁜 며느리가 된 거죠. 결혼해서 명절에 안 본 적도 없고 명절 외에도 자주 보고 자고 간 적도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 2주 전에도 만나서 얼굴 보고 했는데 신우는 기분이 상한 티 내면서 단톡방 나가버리고 시엄마는 와서 딸 입장만 대변해주니 너무 서운하고 그동안 도리한다고 했던 것들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절대 안 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셔서 그러자고 하고 약속까지 다 잡았던 건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화나는 걸 떠나서 서운하고 서럽고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전화를 대충 마무리되고 어머님이 가시고 며칠 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 동생 카톡 다시 초대하라고 해서 단톡방에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그냥 다 아무렇지도 않게 안부 묻고 하는데 신우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신우를 안 보게 된 결정적인 2번째 사건이 생겼습니다. 4월 말쯤 남편 휴대전화를 보다가 우연히 신우한테 카톡 온 걸 보게 된 거죠. 진짜 이거 보고 손이 떨리고 가슴까지 두근거리더라고요. 카톡 내용은 신우가 미안해야 할 일이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한 건데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음요. 오빠도 중간에서 피곤해하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삽시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알던 오빠로 돌아오라고. 오빠도 오빠 부인이랑 자식이 더 중요하겠지. 당연한 거야. 너무 눈에 보이게 오빠처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할 도리 잘하고 살면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 더 하고 싶지도 않고 풀고 자식할 것도 없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거에 또 열받아서 그만. 언니 성격도 만만치 않은 거 알겠는데 나도 한 난리 치는 거 모르나 봐. 하하 사연 알아.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했길래 이런 카톡 대화를 받았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직접적으로 뭐라 한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5월 초에 어린이날도 있고 생일도 있고 하니 동생 네랑 날짜 맞춰서 보자고 하시길래 아니 그래도 그때 마음 상하고 한 게 있는데 미안한 건 미안하다 해야 하고 풀 건 풀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족끼리 풀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냐 했는데 그때 신우이가 옆에 있었던 거죠. 옆에서 듣고 자기 오빠한테 카톡을 저렇게 보냈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설 연휴 때 있었던 일이랑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며 사실 그렇게 못한다는 생각도 없고 신우이도 뭐 썩 잘한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자기 딴은 그동안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던 모양인데 다 됐고 오빠 내가 설 연휴 못한다고 해도 누나도 아니고 동생이 저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문자 사건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남편은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했고 진짜 안 보고 살 마음까지만 없었는데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난 거죠. 근데 결혼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많았대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오빠한테 할 말 안 할 말 해놓고 얼마 있다 제 기분 풀리면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근데 저까지 들먹거리면서 비아냥대니까 남편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제 입장이나 감정을 많이 이해해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만약에 자기 가족 두둔했으면 어땠을지 생각도 하기 싫네요. 아무튼 이러고 진짜 한동안 보글보글 소가리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자잘한 사건들이 계속 생겨서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진짜 하고 싶은 말 안 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신우이한테 대놓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많았는데 참는 게 이기는 거란 생각으로 참고 또 참고 있는 중이고 남편 입장 생각해서 사귀고 있습니다. 여태 그 일로 신우이한테 한마디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안 볼 거 속 시원하게 따지고 안 보고 살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곧 있으면 또 지긋지긋한 명절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화소연해봅니다.
최대한 줄여서 중심적인 얘기 위주로 썼는데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시간 봐서 자잘한 얘기도 나중에 한 번 더 올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 글입니다. 저희 남편도 그냥 읽고 무시하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시누이랑 마주쳤나봐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고 남편이랑 애들 어머니만 가셨거든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말 걸고 앞에서 알짱거리길래 그냥 완전히 무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또 몇 가지 일이 있는 건 생략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어머님이 신혼에 이사했다고 같이 가자고 연락을 하셨어요. 진짜 저도 모르게 갑자기요? 어머님? 이랬네요.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림. 그랬더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부터 해서 또 뭐 그냥 풀고 지내라는 식으로 하셔서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 안 생긴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남편도 아직은 그럴 마음 없다고 엄마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다네요. 남편도 저한테 괜 안 보고 살아도 자긴 상관없는데 엄마는 좀 짠하게 있긴 하다 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제 입장이 우선이고 자기는 제 편이란 식으로 말해주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려는 마음으로 지낸 세월이 있는데 너무 뜬금없이 당한 기분이라 괘씸한 마음도 있고요. 그동안은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한번 마음이 틀어지니 저는 진심으로 대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최종 마지막 글입니다. 시누이의 일화를 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컴퓨터를 켰네요. 자꾸 어머님이 연락하셔서 시누이랑 관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셔서 최근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카톡이며 전화며 굳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단칼에 거절하니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은 시누이가 다시 저희랑 잘 지내고 싶은데 저희가 너무 칼같이 여지를 주지 않으니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언니한테 말 좀 잘해보라고 그러면 산다는 말이 시누이가 이사하고는 대출이자에 생각지도 못한 인테리어 비용에 한 달 고정 지출이 너무 커서 오빠한테 돈을 좀 빌리고 싶다고 했나봐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으니 엄마한테 다리를 좀 놔달라고 한 거죠. 어머님이 걔네 사정 딱 하니 내가 이해하고 먼저 굽히고 들어가라면서 술술 다 이야기하시는데 그 속이 너무 빤히 보이면서 더 괘씸해서 앞으로 시누이 이야기할 거면 오지 마시라고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니 화내면서 잘했다고 엄마 연락도 앞으로는 받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속이 시커먼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날 밤에 카톡이 와서는 미안해 언니 그동안 연락 못해서 엄마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3천만 좀 빌려줘. 오빠보다는 언니가 실세잖아. 이러는데 진짜 내가 알던 시누이 맞나 싶고 사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누이야 정신 차려라. 이때까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해보고 그런 말이 나오냐? 넌 양심도 없냐? 라고 하니 시누이가 미안하다고 구구절절 핑계를 적었는데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래도 연 끊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안 했는데 너무 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너무 제대로 깐 것 같고 선물 같아서 시댁 식구고 나발이고 무시하고 살고 싶네요. 제가 또 아닌 건 아닌 거라 싫은 사람은 정말 죽어도 싫거든요. 이제 시누이가 그러네요.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더 이상 찜찜하게 틀어진 관계 생각 안 해도 돼서요. 그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과감히 연 끊고 가만히 있으니 호구로 아는 시댁 식구들과 작별을 하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시댁하고 신랑 때문에 너무 속이 터지는데 이곳에라도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서툴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희는 둘 다 타지에서 만나 연애도 4년 하고 결혼도 4년 차입니다. 연애 때 가끔 왕래하고 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댁과의 사소한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듯합니다. 엄청 심각하거나 드러날 만큼의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사소한 갈등이 계속해서 있기에 스트레스의 주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자기가 중간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 나름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남편은 제 기분과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제 앞에서까지 중립을 지키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 단편적인 예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참고로 저는 14개월 아들을 둔 일하는 엄마입니다. 첫째, 아버님 생실 당일 가족 카톡으로 아침에 축하 인사를 드리고 용돈이라도 입금한 후에 전화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점심시간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고 말도 없고 이튿날까지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마침 저희 엄마가 우리 집에 내려와 계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문을 몰랐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개인톡을 보내시더군요. 어른 생신에는 전날에도 전화의 안부를 묻고 당일에도 무조건 오전에 전화해서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자기 아들조차 모르는 그런 예의 범절은 어느 나라 것인지. 그리고 섭섭하면 전화 직접 받으셔서 말씀하시던지 다음 날까지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건 저를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용돈을 보내드리고 고맙단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남편은 전날에 전화를 왜 해? 하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씀드려볼게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둘째 신혼여행은 호주로 떠났었고 전화 로밍 비용이 비싸서 출발 전에 전화를 드렸고 아마 도착하면 전화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데서도 잘 도착했다고 카톡도 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 통화로 목소리도 듣기도 했고요. 일주일 후 돌아와서 시댁에 갔는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알고 보니 전화 요금이 초당 10,000원이라도 무조건 전화를 해야 했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이때도 물론 남편은 제 앞에서조차 제 마음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고 늘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친정 가서 밥 먹는데 엉엉 울었죠. 분명 연락도 드리고 신경 쓴다고 썼는데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 편 하나도 없고 자기 못 쓸 돈 만들었다고 본인이 섭섭해하던 남편입니다. 물론 저도 다 잘한 건 아니죠. 뭐 아주 현명한 아내였다면 친정에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어버리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5살 어린 나이였고 솔직히 이게 시집살인가 하는 충격도 받았고 남편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행동이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셋째,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출산 육아 휴직을 10개월 정도 하고 연고가 없는 타지에서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며 복직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잘 적응을 해줘서 아직까지는 돌봄이랑 어린이집에 의지하면서 일 일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께서는 학원을 하시는데 제가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한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밖에서 보면 엄마가 집에서 안 돌보는 애들은 딱 티가 난다. 외모도 좀 꼬질꼬질하고 먹는 것도 맨날 라면에. 너는 어쩔 생각이야? 하셨었죠. 좀 집에서 돌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경제적 지원도 해주실 수도 없고 아이 봐주실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웃긴 얘기죠. 저는 복직할 거라고 했고 복직을 하려고 하는 며느리 앞에서 저게 할 소리인가요? 그럼 본인 손자가 밖에서 엄마가 돌보지 않으니 티 난다고 소리 듣고 다닌다는 말밖에 더 되나 싶네요.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한 말이 아니래요. 그럼 뭔가요? 솔직히 이건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아이 문제 얘기하니 생각난 건데 저 임신했을 때 어머님께서 초통화해서 아직 심장 소리도 듣기 전에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아서 의사를 만들자고 하십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나 본데 성별이 어찌되었든 그때는 임산부인 며느리랑 태아의 건강부터 기원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속으로 삼키시지도 못하고 필터 없이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다행히 아들인 거 알고 나서도 만삭인 저한테 이거 딸배인데 아들 확실해? 이상하네? 우리 다 봤잖아. 아들 맞잖아. 배가 딸 모양인데. 이상하네? 내가 배 모양은 정확히 알거든? 의사가 다른 말 안 했지? 라고 하셨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배든 딸 배든 그게 의료기술보다 정확하나요? 다섯째, 그리고 이건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이 일로 아직 남편과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 문제로 갑자기 저희 집 근처로 오셨습니다. 물론 달갑지 않고 부담됩니다. 근데 얼마 전 이번 제사를 여기서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저한테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 셋, 아이 포함 넷이 올라가서 지내는 것보다 여기 어머님 한 분이 내려오셔서 지내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시네요. 네, 알겠어요 했죠. 뭐 격식 안 따지고 간결하게 하신다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면 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녁을 같이 먹자며 오시더군요. 먹다가 술도 한잔하고 아이가 졸려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부탁할 게 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빈대떡을 좋아하셨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손주 며느리 손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거랑 삼색나물을 하라시네요. 황당한 건 저희 어머니도 일하시다 보니 제사 때 나물이나 전 종류 사서 쓰는 거 제가 알고요. 빈대떡은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때도 있는 거 압니다. 이쪽 지역에서 지내게 돼서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고 너는 전혀 신경 쓸 것 없다시더니 그날 출근인 저더러 퇴근하고 올 때 빈대떡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라네요. 어이가 없길래 제가 솔직히 티 좀 냈습니다.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그니까 삼색나물 얘기는 쏙 들어가고 빈대떡은 절대 안 굽히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애 그런 거 해본 적 없고 애 챙기기도 바쁘고 출근도 해야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냐는 말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남편도 믿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어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절대 할 자신 없고 음식 사올 거라고요. 다만 사서 샀다고 말할지 사서 했다고 말할지 그건 오빠랑 상의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너는 아빠가 부탁까지 한다고 말하고 며느리 손으로 만든 게 하나는 있었음 한다는데 그거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많이도 아니고 하나 원하셨잖아. 됐어, 내가 할게. 라며 자기가 할 거라네요. 저는 어머님께서 아예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제사까지 여기서는 판국에 출근까지 하는데 제가 그걸 만드는 게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머님도 사소하실 때 있는데 왜 저는 해본 적 없는 거 손수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두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하는 건 벌써 제사를 온전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편은 과장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래서 제사 받았냐고 저한테 되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그냥 남편 보고 직접 하라고 했고 해서 오빠가 만든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아까운 아들 안 시키겠죠? 남편은 제가 시댁을 싫어해서 계속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몫을 며느리인가요? 솔직히 싫긴 합니다. 저러시는데 어떻게 좋아하나요? 뭐 요새 따지는 대로 따져보면 결혼도 집도 양가 도움받은 거 없이 저희끼리 했고 가족 문제가 엮이지 않으면 딱히 이렇게까지 싸울 일도 없고 나름 순탄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남편의 고지식함과 시댁 어른들의 고리타분함, 애 앞에서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너무 우울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푸념 한번 해봤습니다. 현명한 며느리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조언도 좀 구해봅니다. 후기 많은 며느리분들이 같이 분노해주시고 토닥여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 제사를 치렀고요. 저는 퇴근하고 삼색나물 주문한 거 챙겨서 집으로 갔고 남편은 반차를 쓰고 집에 와서 빈대떡을 해놨더군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걸 네가 했냐고. 동봉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웃음까지 났습니다.
내가 며느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머님 저는 회사 반차나 휴가 자유롭게 못 써요. 회사 가고 애 픽업 해오기 바쁜데 빈대떡을 어떻게 해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가 있다고 하면 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사실 전 할아버지 할머니 뵌 적이 없어서 저한테 정이 없으실 거잖아요. 웃으며 해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보았죠. 말문이 막혀서 몸까지 부르르 떠시는 두 분의 모습을. 그리고는 본인들이 생각이 짧았다며 앞으로는 빈대떡은 반죽 사오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너희 바쁜데 신경 쓰지 말라고. 너무 속이 뻔히 보여서 헛웃음이 났지만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너 그거 중립 아니고 선 넘는 거라고. 우리 결혼 생활 행복하려면 확실하게 시댁을 막아주고 나 챙겨주라고. 해피하고 모르는 척 할 거면 제사 때도 시댁 행사 때도 친정으로 도망가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안 그러겠다네요. 저도 이제 해피하는 남편도 참지 않을 것이고 필터 없이 막말하는 시어머니도 참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